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농업토목기술사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업토목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 함수량과 PF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 토목 현장에서나 시험에서나 이 PF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수험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 이 PF라는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곤 합니다. 단순히 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PF의 정확한 정의부터 천천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PF는 토양 속에 물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토양이 물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 하는 힘, 즉 장력의 지표입니다. 우리 토양 입자는 수분을 보유하려는 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은 흡착력과 모세관력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나타나지요. 이 힘을 수주의 높이, 즉 센티미터 단위의 h로 나타낸 다음 그 숫자가 너무 크니까 상용대수 값인 로그를 취해서 표시한 것이 바로 PF입니다. 그러니까 수주 높이의 로그 값이 PF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PF 값의 범위는 보통 어떻게 형성되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PF 값은 보통 0에서 7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PF가 0이라는 것은 토양이 물로 완전히 포화된 상태를 말하고 PF7은 토양이 아주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의미하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PF 값이 높아질수록 토양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세지니까 당연히 식물 입장에서는 그 물을 뺏어오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군요. 식물이 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럼 농업 현장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관리해야 할 PF 구간이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실용적인 농업 관점에서 보면 PF 1.8에서 4.2 사이의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구간의 수분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PF 0인 포화 상태는 모든 공극이 물로 차 있어서 통기성이 나빠져 오히려 작물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포화 상태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장 용수량이나 위조점 같은 개념들도 이 PF 값과 연관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중력에 의해 자유롭게 흐르는 물이 다 빠져나간 뒤 토양이 머금고 있는 최대 수분량인 포장 용수량은 작물 재배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반대로 토양의 장력이 너무 강해져서 식물이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시드는 상태를 위조점이라고 하는데 특히 식물이 영구적으로 시들어버리는 영구 위조점은 대략 PF 4.2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 용수량과 위조점 사이의 이 소중한 수분을 유효 토양 수분이라고 부르고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유효 토양 수분을 확보하는 것이 농업 용수 관리의 핵심이겠군요. 그런데 교수님, 토양의 종류, 즉 토성에 따라서도 이 PF와 함수량의 관계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토성, 즉 흙의 성질에 따라 수분 특성 곡선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점토는 입자가 작고 공극이 미세해서 수분 보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PF 값에서도 사토보다 함수량이 훨씬 높고 곡선의 기울기도 완만하죠. 반면에 모래 성분이 많은 사토는 공극이 커서 낮은 PF에서도 수분이 아주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곡선의 기울기가 매우 급한 것이 특징이죠. 결국 토양 내 공극의 크기와 분포가 이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토와 사토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설계나 시공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PF 이론이 실제 농업 토목 기술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기술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관계 계획 수립입니다. 유효 수분량을 산정해서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 결정하는 기초죠. 둘째는 최적의 관계 시점 결정입니다. 수분 특성 곡선을 통해 불필요한 용수 손실을 막는 PF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배수시설 설계입니다. 중력수의 거동을 분석해서 암거 배수의 간격이나 깊이를 산정할 때 이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PF는 수분의 양이 아니라 토양이 물을 보유하려는 장력의 지표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식물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PF 1.8에서 4.2 사이의 유효 수분 구간을 유지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입니다. 셋째, 점토와 사토처럼 토성에 따라 수분 보유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설계와 관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본 원리만 잘 파악해도 농업 토목의 큰 줄기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